치매와 난청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게 청력이 왜 중요한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림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귀에서 소리를 들으면 이 귀의 소리가 이제 결국 뇌에서 듣죠.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니까. 이제 그 소리가 이제 이 귀 양쪽에 있는, 귀 옆에 있는, 여기에 있는 뇌로 갑니다. 소리가 일단은. 그 다음에 소리를 듣는 거하고 이해하는 거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지금 누가 이야기를 하면, 물론 영어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듣기는 다 들리죠. 근데 그 영어를 이해를 못 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게 듣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듣는 거 플러스 그 듣는 말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영역이 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이해를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내가 판단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내가 어떤 얘기를 하는 거, 이런, 그러니까 뇌에서는 단순히 듣는 거 이상의 더 추가적인 기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까지 다 합쳐보면 결국은 뇌 전체의 기능에 있어서 청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를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이제 오늘은 그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인공호흡가 얼마나 좋은지, 그 다음에 어떻게 효과가, 의미가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치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치매가 이제 요즘은 많이 살지, 오랫동안 수명이 굉장히 길어지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나라가 또 장수 시대에, 물론 일본이 더 심하지만 우리도 장수 시대에 들어가고, 보고에 따르면 70세, 80세가 되면 치매가 5%가 생긴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70세, 80세 분이 수술하신, 오늘, 며칠 전에 수술하신 분이 69세시던가요? 네, 만으로 69세시죠. 그러니까 이제 내년 되면 이제 5%의 확률로 되는 건. 근데 중요한 거는 90살이 되면 37%래요. 그러면 이제 37%는 뭐냐면 3명 중에 1명은 치매까지 생긴 거를 누구나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물론 나는 90살까지 못 살 거니까 상관없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세상이라는 건 모르니까. 지금 평균이 뭐 85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 우리 정년퇴임 하시는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던, 내가 오늘 정년퇴임 하는데 내일은 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나이가 더 많이 들게 될 거고, 결국은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치매가 생기는 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갈수록 수명은 더 늘어나고 결국 뭐 100세까지 넘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치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치매 증상이 정말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모르니까 오히려 편안할 수도 있지만 주변 사람도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치매 환자가 있으면 이걸, 그 환자를 방치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면 옆에서 사람이 도와줘야 되고 그 사람도 굉장히 힘들고 본인은 또 힘들겠죠. 말을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치매라는 거는 어렸을 때는 괜찮았는데 후천적으로 기억에 문제가 생기고 언어에 문제가 생기고 판단력에 문제가 생겨서 여러 가지 인지 기능이 감소해서 일상생활을 제대로 수행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 모르는 게 한 5, 60%가 되고, 혈관에 문제가 있으면 한 20, 30%, 모르는, 원인을 알 수도 없는 경우도 더 있고. 그래서 뭐 증상은 기억력이 좀 줄어들고, 익숙한 일을 옛날엔 잘했는데 좀 갑자기 좀 서서히 어려워지고, 말도 사용이 어려워지고, 시간과 장소도 헷갈리고, 판단력이 예전만 못해지고, 그 다음에 사고 능력에 문제가 생기고, 물건을 간수도 잘 못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기분도 많이 변하고, 굉장히 기분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뭐 화를 많이 내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이비인후과 의사가 알지도 못하는 치매를 얘기를 왜 하느냐? 이 란셋이라는 저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계에 유명한 3가지 큰 저널이 있거든요. 뭐 뉴 잉글랜드 오브 저널 오브 메디슨하고 미국에 있는 게 있고, 란셋이라고 이제 영국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저널이 있습니다. 이 저널에서 2017년도에 논문을 발표를 했어요. 치매는 예방을 할 수 있는 경우가 35%다.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난청이다.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난청은 옛날에 이제 우리 과거에 10년, 20년 전에는 그냥 뭐
그냥 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지금도 심지어는 이제 70살 되신 분들은 아 그냥 살지 뭘 이러면 사는 분도 있으세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은 이제 그런 옛날 사고 방식이고 이제 앞으로는 장수 시대에는 건강한 삶을 90살 넘어서까지 유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치매 중에서도 예방을 할 수 있는 게 다는 안 되고 한 35%가 되는데 예를 들면 뭐 아포이원이라는 뭐 유전자의 문제가 있는 사람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원인이 있는데 35%는 우리가 예방을 하면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 1등이 난청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흡연, 고혈압, 당뇨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치매와도 중요하고 일단 생명에 굉장히 영향을 주잖아요. 그런 흡연, 고혈압, 난청보다 다 합친 것보다 난청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내가 나이가 다 들어가지고 80살이 됐을 때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냐를 없냐를 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저도 이걸 보고 이제 굉장히 놀라운 결과라는 걸 생각을 한 거죠. 이제 다른 걸 또 보시면 교육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열심히 뇌를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우울증이 있으면 또 안 좋고 운동을 많이 하면 치매가 예방이 되고 사회에 여러 사람하고 활동을 많이 해야 되고 비만도 몸무게도 줄이면 되고 이거 다 열심히 하면 35%는 내가 걸릴 사람이라면 35%는 예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보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난청은 무시하면 안 된다. 이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난청을 하면 왜 좋을까? 이제 그 문제는 방금에 있던 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난청이 있으면 잘 못 알아듣죠. 이거를 잘 알아들으려면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하고 1시간만 있다가 오면 잘 알아들으려고 너무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 피곤해서 다 기력이 쇠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대화를 못하니까 사회활동이 안 돼요. 그 다음에 혼자 있으면 우울해지겠죠. 말도 못하고. 그러면은 이 정서적인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난청이 자체가 원인이 또 뇌 기능이 나빠지면서 같이 나빠지기 때문에 결국은 뇌로 가는 혈관이 귀로 가는 혈관하고 똑같거든요. 거기서 같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같은 문제가 생기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거는 자극이 감소가 되면 전반적인 뇌 기능이 퇴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신경과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하면 연세 드신 분들 MRI를 찍으면 뇌가 다 쪼그라들었다고 그래요. 위축이 되고 그나마 남아있는 거는 시각 쪽만 남아요. 왜냐면 이제 연세 드신 분이 그냥 집에 앉아서 텔레비만 많이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시각은 그래도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뇌의 기능이 쪼그라드는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면 청각이 나빠지면 뇌가 더 쪼그라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오감내, 그러니까 밖에서 외부의 자극이 계속 들어와야지 우리 뇌의 전반적인 기능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건강하게 살 수 있고 치매뿐만 아니라 모든 기능에 있어서 정말 끝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난청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 비해서 이제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떨어질 테니까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은 난청이 좋은 사람에 비해서 3년 동안 더 잘 기억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30-40%를 더 사고력이 더 뛰어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치매에 걸릴 확률도 난청이 심한 사람은 5배가 더 높습니다. 아까 있는 것처럼. 그 5배가 이제 한 8%가 되는 거죠, 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적당히 못 듣는 사람도 치매가 더 생기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을 때. 그러니까 적당히 못 들으면 젊을 때야 그러니까 적당히 머리로 저 사람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니까 적당히 되는데 나이가 들면 그게 힘드니까 그거 더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적당하게 못 듣는 사람도 바로 그냥 본인이 불편함을 느끼면 보청기를 사용을 해서 편안하게 살아야지 그 사람이 10년, 20년 있다가 청정이 더 나빠지면서 그걸 유지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적당히 못 듣는 사람도 2배 차이가 나는 거고 조금 못 들으면 3배, 많이 못 들으면 5배 정도의 치매의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치매를 하면은 좋아지겠죠. 이제 이미. 그래서 이제 벌써 논문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발표가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보청기를 쓰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기억력도 훨씬 좋아지고 인지능력도 더 좋아진다. 이런 보고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공호흡을 하면 어떻게 될지 상상이 가시죠. 뭐 누구나 알겠죠. 왜냐하면 여기 수술하신 분 아시겠지만 이전에는 하나도 못 듣잖아요. 근데 이거 수술하시면 굉장히 잘 듣게 되거든요. 물론 젊은
어렸을 때 젊은처럼 엄청 100%는 아니지만 거의 한 8, 90%까지는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엄청나게 잘 듣게 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좋겠죠. 이건 뭐 누가 봐도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인공호흡 환자를 굉장히 많이 봐야지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60살 환자면 이제 뭐 치매가 뭐 1%나 될 텐데 그 환자를 그러니까 우리 병원에서 지금 한 1,600명 뭐 1,700명 했는데 우리 병원에서 한 10,000명 정도 수술을 하면 10,000명 중에 하면은 1%로 따지면 한 100명 되겠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쫙 10년 동안을 봐야지 아 이게 인공호흡하면 이렇게 좋아지는 거야 이거를 알 수가 있는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나마 최근에 하나가 발표된 게 하나가 있는데 65세 고령의 환자 중에 인공호흡 수술을 하신 70명을 이제 3년을 평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못 보죠. 이게 환자가 많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봤더니 인공호흡을 수술을 하시니까 인지 기능이 한 30%에서는 정상화가 되는 사람이 있다. 그 다음에 치매로의 진행은 없었다.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어려운 게 치매가 워낙 뭐 60, 70, 80에 5%니까 70, 80대 5%니까 이제 많지는 않으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대규모 환자를 해서 보청기를 사용한 군은 안 한 군에 비해서 훨씬 더 인지 기능이 좋다는 거가 많이 발표가 되어 왔고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인공호흡은 훨씬 더 드라마틱하게 못 듣던 사람이 다 잘 듣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좋을 거라고는 이제 알고는 있지만 이제 결과를 만들려면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에서도 최근에 이제 수술하시는 분들 다 인지 검사 다 했거든요. 그래서 별로 점수가 안 좋게 나왔죠. 이제 다음에 한 6개월 있다가 이제 우리 아버님 검사하시면은 이제 좀 더 나아지실 거로 제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지실 겁니다. 왜냐하면 보청기만 껴도 좋아지는데 인공호흡처럼 수술해서 잘 듣게 되는데 왜 안 좋아지겠어요? 당연히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슈는 이제 얼마나 좋아지느냐 이제 이게 이제 궁금한 거죠. 내가 이제 이거는 소아 인공호흡가 아니라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어른 인공호흡이에요. 소아는 무조건 빨리만 하면 돼요. 네, 빨리만 하면 무조건 좋아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른은 이제 어른도 빨리 하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좋아지는지 일단 알아야죠. 제가 이제 환자 한 명을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53세 환자인데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이거든요. 3년 전에 오른쪽에 돌발성 난청이 와서 오른쪽을 하나도 못 듣게 됐어요. 그래서 왼쪽 갖고만 사시던 분이에요. 일도 잘 하시고. 그러다가 한 달 전에 왼쪽에 그만아져 있던 왼쪽이 돌발성 난청으로 확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양쪽이 잘 못 듣게 되면 이제 일을 못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셔서 청력 검사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빨간색이 오른쪽이고 이번에 떨어진 게 왼쪽이거든요. 오른쪽은 하나도 못 듣습니다. 이게 굉장히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밑으로 좀 떨어져 있죠. 빨간 색깔이. 그러니까 이 떨어져 있는 색깔은 뭐냐면 비행기 소리, 옆에 엄청 시끄럽죠. 그 비행기 소리를 옆에서 들으면 그 소리가 겨우 들릴 정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면 하나도 못 알아듣는 오른쪽. 왼쪽은 개가 짖는 소리를 옆에서 들으면 겨우 듣는데 그보다 더 적은 소리. 그러니까 제가 이 정도 말하는 거는 못 듣는 거죠. 이거보다 훨씬 개가 크게 짖는 소리만 듣는. 그분이 그러니까 뭐 오른쪽은 어차피 이제 안 들리니까 못 듣는 거고 왼쪽은 그래도 이제 큰 소리를 지르면은 소리는 듣는데 문제가 뭐냐면 단어를 알아듣는 퍼센티지가 20%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못 알아듣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그러면 지금 이제 일을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셨죠.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제 당연히 인공호흡 수술하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문제는 이제 왼쪽은 이번에 떨어졌고 오른쪽은 이제 3년 전에 떨어졌는데 오셨더니 이제 우리 나라에서의 인공호흡을 지원하는 기준은 70dB보다 더 나빠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70dB인데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정부에서 지원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환자가 본인 부담으로 해서 이제 왼쪽은 그래도 소리가 들어가니까 오른쪽을 3년 전에 못 듣게 된 오른쪽을 이제 수술을 본인 부담으로 그냥 하신 거죠. 이분이.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셔서 이제 수술은 이 귀 뒤에 그 정도 사이즈의 크기의 약간 조그만 피부를 잘라내고 그 안에 뼈를 갈아낸 다음에 이 기계거든요. 이 기계를 이 귀 뒤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극을 귀 안에다가 삽입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귀에서의 그 기능이 이제 손상돼서 못 듣기 때문에 전극을 직접 옛날에 듣던
듣는 신경은, 청신경은 살아있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 들었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전극을 집어넣어서 그 전극으로 그 직접 신경을 자극을 해서 듣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 수술한 다음에 이제 일주일째, 저희 환자 중에 이제 몇몇 환자들은 이제 3일 있다가 켜거든요, 바로.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한 달 있다 켰는데 어차피 뭐 다 잘 듣기 때문에 3일 있다가 이제 켜면 그분이 일주일 있다가 이제 듣는 게 그전에는 0%였는데 76%를 알아듣게 돼요. 그러니까 뭐 키자마자. 사실은 이 환자는 올라와서 바로 소리를 알아듣더라고요, 켜자마자. 3일 때. 그래서 테레비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분의 청력이 어떻게 됐냐면 30데시벨이 됐습니다. 30데시벨은 그냥 속삭이는 소리를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이 좋아지셨죠.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당연히 시간이 처음부터 확 잘 듣는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적당히 듣다가 이제 보통 이제 이미 들었던 사람은 바로 잘 듣거든요. 여기 두 분 수술하신 분도 아마 다음에 켜면은 금방 들으실 텐데 처음에는 확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서서히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5달 됐을 때는 88%, 이게 90% 이상이 넘으면 이제 정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의 정상하고 비슷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한 분은 굉장히 잘 듣고 좋네요. 그쵸? 그래서 좋은 줄은 알겠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은 어떠냐, 그러니까 이제 진짜 못 듣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궁금하실 텐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120명 정도의 어른 환자, 그 다음에 이제 와우의 기형이나 뭐 특별한 문제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결과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하기 전에는 평균이 한 103데시벨,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환자하고 비슷한 거죠. 뭐 엄청 큰 소리를 겨우 해서 들을 거고, 그 다음에 수술하고 난 다음에 평균 30데시벨을 해서 물 흐르는 소리, 물 떨어지는 소리는 잘 못 듣는 사람도 있는데 일반적인 말하는 소리는 거의 이제 초침이 왔다 갔다 하는 소리는 겨우 들을 수 있으려나, 이제 뭐 꽤 굉장히 잘 듣게 되는 거죠. 평균 잡아서. 그러니까 못 듣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수술하면 듣는 거는 다 잘 들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러냐는 아는 게 아니라 이제 수술하기 전에 CT나 MRI를 찍어서 안에 이제 기형이 없고 문제가 없는 사람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술하신 분들도 제가 다 문제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수술하면 듣는 거는 100% 다 잘 듣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얼마나 잘 알아듣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영어도 잘 알아듣지만 영어를 이제 잘 알아듣는 거는 또 별개의 문제예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말을 알아듣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아들은 이미 말을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소리를 처음에 수술한 다음에 들으면 그 알아듣는 과정이 몇 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0년이 넘게 걸리지만 어른들은 수술하고 나면 이미 옛날에 다 말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뇌에 다 알고 있어요. 소리만 들어오면 돼.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그냥 소리만 들어오면 무조건 잘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20살 때 수술한 사람들은 80~90% 알아듣고 나이가 들수록 더 좀 줄어듭니다. 아무래도 연세가 드시면 좀 줄어드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10% 정도는 많이 잘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듣기는 다 잘 듣는데 말을 잘 못 알아듣는 분이 몇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면 이제 내가 어느 쪽에 들까 이제 이게 궁금해지는 거죠. 내가 수술하기 전에. 그래서 이제 결과를 한번 어떻게 알아볼지, 이제 과거에는 이제 이게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을 요즘 이제 이 사람이 뭐가 중요한지를 사람이 일일이 다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복잡한 거를 다 쌓아놓고 이리저리 다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해보면 이제 차이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결과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잡한 내용인데 뭐 이렇게 수학적으로 120명을 이렇게도 나눠보고 저렇게 나눠보고 다 나눠보니까 이게 제일 좋더라. 이제 이게 컴퓨터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요즘은 기능이 좋아서. 그렇게 해서 해봤더니 이제 여러 가지 굉장히 중요한 요인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 기능을 했더니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그럼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수술하기 전에 이 문장을 알아듣는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말을 이해하는 게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 오늘 아침에 뭐 먹었어?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뭐 아침하고 뭐 먹었 이것만 대충 알면 이 사람이 아침에 내가 뭐 먹었는지 물어봤구나. 이제 이렇게 얘기를 알아들어서 대충 알아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문장으로 물어보면 몇 개만 적당히 알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술하기 전에는 평균이 한 10% 문장을 알아듣는데 수술하고 나면 거의 대부분이 굉장히 잘 알아들어요. 왜냐면 몇 개만 알면 되죠.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나 아침에 9시에 일어났는데 이렇게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죠. 왜냐면 아침만 들었으니까.
그 먹었냐를 이제 일어났냐로 잘못 들은 거지. 이제 이러면 이제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경우가 굉장히 적은 거예요. 왜냐하면 몇 개만 잘 들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수술하기 전에는 거의 뭐 못 알아듣다가 수술하고 나면 거의 대부분이 되고, 그래서 기껏 5%만 50% 이내로 알아듣고 거의 대부분 다 수술하면 잘 돼요. 그러니까 문장은 거의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수술하신 분들은 다 지금 빨리 수술한 사람들은 다 문장은 다 알아듣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는 진짜 어려운 단어까지 다 알아듣느냐. 이제 이게 이슈인데 다 안 돼요. 이게 여기 보시면 수술하기 전에는 다 나쁜데 수술하고 나서는 어려운 시험 문제니까 쫙 깔리죠. 밑에 나쁜 사람 많죠. 그래도 10%에서 15%는 못 듣는 사람들이 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도 그래도 몇 개만 알아들으면 이제 문장은 다 알아들으니까 일상생활하는 데는 적당히는 알아들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만 더 정확하게 이제 어차피 하는 김에 정말 잘 알아들고 싶으면은 이제 그 85% 안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15% 안에 안 들고. 그러면 이제 그 15%에 있는 사람들이 뭐가 문제냐. 이제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제 구별을 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봤더니 인공지능으로 하면 오차가 굉장히 적어서 수술하기 전에 이 환자의 몇몇 요소를 다 집어넣어서 봤더니 결과를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봤더니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3가지 요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농의 기간, 그러니까 얼마 동안 내가 못 듣고 살았느냐, 그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내가 수술했을 때 얼마나 나이가 젊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수술하기 전에 보청기를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용해서 내가 못 듣는 거를 극복하고자 해서 노력을 해서 뇌에다가 소리를 얼마나 넣어줘서 뇌가 쪼그라들지 않고 퇴화하지 않게 내가 유지를 해줬느냐, 이 3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만 못 들어도 계속 보청기를 껴서 뇌를 유지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귀도 중요하지만 뇌가 더 중요한 거죠. 뇌도 중요한 거지. 뇌만 중요한 거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그 각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전농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수술 결과가 좋습니다. 아까 있는 것처럼 3달, 3년 전에 못 듣게 된 귀도 거의 굉장히 잘 듣게 됐죠. 그분 한 달 전에 나빴던 귀 수술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굉장히 잘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쪽을 그냥 보청기만 껴도 적당히 들으니까 이제 한쪽만 그냥 하고 계시는 건데, 왜냐면 이쪽이 너무 잘 들려서 필요성을 또 안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환자들한테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가능하면 처음부터 2개를 다 하려고 하는데, 왜냐면 한쪽 하면 적당히 잘 들으니까 사람들이 또 이게 경제적인 부담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안 해요, 한쪽을 또.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양쪽을 다 해서 잘 들어야지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와서 전농 기간이 짧을수록 결과가 좋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짧을수록 좋냐. 예를 들면 40대에서 50대에 있는 환자들을 저희가 결과를 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40대, 50대인 40살에서 60살인 사람을 전농 기간이 아주 짧은 사람부터 긴 사람까지 분석을 쫙 늘려봤습니다. 그랬더니 수술한 지 5년, 10년에 있는 사람들은 수술하면 다 80% 다 잘 들어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못 듣는 사람 없어요. 물론 있지만 50% 이상이에요. 근데 10년을 지나서 20년을 가면서 서서히 줄었는데 20년 넘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나쁜 사람이 몇 명 있어요. 20년 지났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잘 듣는 사람도 많거든요. 근데 20년을 넘으니까 30년 넘으면 정말 못 듣는 사람이 몇 분 계세요. 물론 잘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보면은 딱 보이시죠? 10년 이내는 대부분이 다 좋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10에서 20년까지도 적당히 좋아요. 20년에서 30년 가면 조금 나빠. 30년 지나면 많이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 잘못 들으면 빨리 해라. 이게 중요한 거고,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면 뇌가 위축이 됩니다. 오랫동안 못 듣게 되면. 그래서 뇌가 적당히 위축이 되다가 다시 들어오면 이게 다시 살아나는데, 이제 너무 위축이 되면 그때는 이제 이미 늦어서 효과가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젊었을 때 수술하면 좋을 거야. 뭐 당연히 뭐 당연하죠. 그렇죠? 젊을 때야 훨씬 더 뇌 기능도 좋고, 그 다음에 귀 자체도 많이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10년 이내에 전농 기간이 10년 이내인 젊은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내인 사람을 이제 결과를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10년 이내는 아까 말씀드린 적당히 좋잖아요. 물론 안 좋았을 때 바로 수술하면 제일 좋겠지만 적당히 좋은 사람들, 10년 이내에 수술한 사람들 보면 대부분 좋아요. 그래서 20살 때 수술한 사람도 보면 90% 알아듣고, 그러니까 90%는 이거는 거의 정상이에요. 우리 정상이 90% 이상이면 정상이니까.
근데 나이가 이제 80살, 70살 때 수술하시면 이제 한 60, 70%를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60, 70%만 봬도 문장을 알아듣는 데는 뭐 100%가 나오는 거고 아무 지장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젊을 때 하는 게 이제 나쁠 때는, 그러니까 젊을 때 나빠졌으면 바로 수술하는 게 최고의 선택이죠. 왜냐하면 젊었으니까 좋고 전동 기간이 짧으니까 더 좋은 거죠. 그 다음에 뭐 수술이 좋은지는 알겠는데 이제 이 본인 부담으로 하면은 이게 액수가 좀 수천만 원에, 2천만 원에 가깝기 때문에 이게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어렵다면 보청기라도 끼워서 귀에다가 소리를 넣어서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은 사람들이 못 알아듣더라도 소리를 계속 넣어서 뇌에 소리 자극을 계속 넣어줘야지 뇌가 위축이 되지 않고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마찬가지예요. 보청기를 그나마 열심히 사용을 한 사람들은 나중에 인공호흡 수술을 하면 더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평균 잡아서 10% 이상 차이가 납니다. 말하는 퍼센트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포기하지 말고, 지금 못 들어서 만약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내가 수술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일단 보청기를 써서 소리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내 뇌한테 내가 소리가 들어가고 있다는 걸 알려줘서 뇌가 위축이 되는 걸 방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중에 수술을 하시면 아무것도 안 하고 나중에 수술한 것보다 훨씬 더 결과가 좋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차이가 기본은 10%가 나고 더 오래되면 거의 뭐 3, 40%까지 차이 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세 가지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간에 잠깐 요약을 하면, 이 난청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 장기적으로 이 인생을 끝까지 봤을 때 볼 때 이 난청을 잘 해결을 해주는 게 나이 들어서 노년에서의 이 건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치료가, 이 예방 효과가 굉장히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그 다음에 보청기도 좋은데 이 인공호흡가 나쁠 리가 없죠. 굉장히 좋은 거고, 저희 병원에서도 앞으로 이 치매가 얼마나 좋아지는지에 대해 연구를 계속할 거고, 아마 환자가 많이 있어야지 되니까 아마 장기적으로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5천 명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한참 멀어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뇌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제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뇌 치매가 있는 것도 알겠어요. 이제 뭐 유명한 저널에서 나오고 뭐 학자들이 많이 하지만, 그럼 난청이 되면은 뇌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이제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변화를 연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눈으로 하면 안 돼요. 너무 뇌가 복잡해서.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인공지능으로 해서 뇌를 다 집어넣으면 인공지능에서 어디가 정상인에 비해서 어디가 쭈그러들고 어디가 또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어디가 쪼그러들면 뭐 수술하고 난 다음에 결과가 안 좋고 뭐 이런 것까지 이제 저희가 한번 이제 연구를 한번 해본 거죠. 그래서 인공호흡 수술을 한 이제 정상인, 그러니까 귀에 이상이 없는 환자들을 한 94명에서 수술하기 전에 MRI를 찍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술한 다음에 MRI를 찍기는 좀 어렵거든요. 이제 최근에 나온 이제 기계 회사에서는 이제 수술한 다음에도 MRI를 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기계 수술한 사람은 수술한 다음에, 수술하기 전에 찍고 이제 수술한 다음에 한 1년 있다가 이제 MRI를 찍으려고 연구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진짜 이 뇌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이제 보고 싶어서. 근데 이제 아직은 그 기계가 아직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환자들을 지금 이제 보고는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한번 찍어야죠. 그래서 이 연구는 수술하기 전에 MRI를 찍어서 뇌가 어디가 쪼그라들었고 어떻게 문제가 있고, 그 이 사람들의 어디가 문제가 있으면 인공호흡 수술한 다음에 얼마나 결과가 좋은지 나쁜지 이제 이거를 저희가 좀 확인을 해본 거죠. 뇌에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결과를 봤더니 난청이 있으면 대뇌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감소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연세 드신 분들, 잘 못 듣는 사람들, 뇌가 찍으면 다 쪼그라들어 있는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데가 어디다? 시각. 듣는 거는 안 되고 시각에 담당하는 중추는 다 빵빵하게 남아있어요. 왜냐면 테레비만 많이 보셔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신경과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환자들이 앉아서 테레비만 보셔서 그런 거예요. 이 시각이 뒤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만 빵빵하다는 거예요. 앞에 다 전반적으로 다 쪼그라들어 있는. 이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시각이 뒤거든요. 여기는 다 쪼그라든 거 없죠. 여기가 여기가 듣는 중추거든요. 쪼그라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소리를 듣는 중추. 그 다음에 이해하는 중추는 또 다른 데죠. 이해하는 중추도 다 쪼그라들어 있어요. 다른 데도 다 쪼그라들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언어를 말하는 이해 중추거든요. 그러니까 뇌의 전반적인 이 피질이 다 이제 위축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난청이 있으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예후가 어떻게 될까 이제 궁금하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어디가 쪼그라들었을 때 정말 진짜 예후가 있을까? 이제 저희가 처음에 생각할 때는 그랬어요. 이제 듣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듣는 거가 문제가 있으면 나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다른 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듣는 중추가 쪼그라들어도 그것도 문제인데 그 말을 이해하는 중추가 바로 밑에 있는데 그 뇌 부분이 쪼그라들면 이게 예후가 나쁩니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걸 보고 생각한 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말을 못 들으니까 말을 들어서 그거를 언어로 이해할 수 있는 그 중추가 사용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사용을 못해서 서서히 위축이 될수록 뇌의 변화가 비가역적으로 돌아갈 수 없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인공화학 수술을 해도 결과가 나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뇌 전체의 위축을 방지하는 게 중요하고 그 방지가 바로 아까보다 보청기하고 인공화호를 빨리 해야지 된다는 게 중요하다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나중에 수술하고 나면 이제 얼마나 늘어날지가 이제 저희 관심사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수술하신 분들을 저희가 이제 부탁을 해서 이제 MRI를 찍어서 연구를 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뇌가 그러면 간단하냐? 이제 그거 하나만 보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이게 히트맵이라고 해서 이제 여기는 쪼그라들고 여기는 커지고 뭐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해서 좋은 결과가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어서 그러니까 간단하진 않지만 크게 봐서 짧은 전농 기간이 있고 그러니까 오래 못 듣자마자 바로 수술하거나 아니면 젊은 나이에 수술을 한 경우에는 이 듣는 중추가 꽤 많이 남아있고 언어 이해하는 중추도 꽤 남아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수술하면 굉장히 예후가 좋다. 그 다음에 너무 오랫동안 못 듣고 나이가 들어서 하는 경우에는 이 듣는 중추나 이 언어 이해 중추가 쪼그라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결과가 별로 안 좋다. 이거를요 MRI만 찍어도 예측이 거의 90%까지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귀도 중요한데 왜냐면 귀가 왜 중요하냐면 귀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귀에다가 수술을 해야지 듣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귀가 중요한데 결론은 뇌에서 귀가 안 들어와서 뇌에서 변화가 일어나 버리면 이게 결과가 나쁜 거예요. 그래서 뇌 기능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열심히 청각 재활을 보청기하고 인공화호를 해야지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난청은 이게 단순하게 못 듣고 듣는 거 뭐 이것도 중요하고 뭐 치매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이 뇌 건강이 중요하고 이 노년에 이르기까지의 이 안정적인 생활을 사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난청이 있으면 대뇌 피줄이 부피가 감소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감소가 뇌의 전반적인 기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지 그 말을 이해를 하고 그 말에 대해서 내가 얘가 무슨 말을 했는지 해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나 화를 내야 되나 기뻐해야 되나 이런 것도 머릿속에서 얘가 나를 놀리는 건가 장난을 친 건지 나를 뭐 존경하는 의미로 얘기를 했나 뭐 이런 거 다 생각을 들어야지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반응도 해야 되고 이런 뇌 기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들어오는 게 없으면. 그러면은 뇌의 전반적인 기능이 다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짧은 몇 시간 동안 이제 저희가 조기 착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조기라는 거는 썰렁한 농담으로 조기 먹는 조기가 아니고 웃는 분이 몇 분 계신데 이런 농담 하지 말라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조기는 빠른 이른 시간이 이른 착용 뭐 이러면 또 이른이 뭐야? 그래서 뭐 67 뭐 이건가? 그래서 어쨌든 빨리 착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수술한 다음에 한 달 있다가 보청기를 인공화호를 착용을 해서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공화호를 수술을 하면 전극을 이제 귀 안에다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수술한 다음에 부종이 있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있다가 이제 다 가라앉고 문제가 없게 되면 그때 가서 처음 이제 밖에 외부 장치를 부착을 하면 그 외부 장치에서 소리를 전기 신호로 바꿔서 안에다 쏴주면 그 안에서 전기로 이제 자극을 해서 소리를 듣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뭐 외국에서도 그렇고 여러 센터에서 뭘 오래 기다려 그냥 이제 경험도 많아졌으니까 그냥 키면 다 잘 듣는데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뭐 수술하자마자 바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여기 수술하신 분도 알겠지만 머리 이렇게 감고 있잖아요. 그래도 이제 좀 하루 이틀은 누르고 있어야지 이제 혹시 출혈이나 이런 게 이제 줄어들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한 2, 3일 있다가 이제 처음 조기 착용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뭐가 좋냐? 일단 한 달 후에 할 사람이 한 달 동안 빨리 들으니까 좋죠. 네, 그거 하나가 다죠. 근데 이제 잘 생각해보면 또 뭐가 있냐면 입원할 때 먼저 켜잖아요. 안 그러면 오늘 간 다음에 나중에 여러 번 오다가 또 와야 되지. 그러니까 병원에 올 수 있는 시간을 하나를 더 줄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갈 때 기분이 좋죠. 뭐 나갈 때 가면서 들으면서 가니까 하나도 못 듣던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조기 착용의 장점은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할 수 있느냐? 이제 크게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수술하는 방법에 좀 차이가 있으니까 수술을 좀 크게 하고 이제 광범위하게 하게 되면은 수술하고 난 다음에 거기가 붓기가 많기 때문에 이제 붙일 수가 없거든요. 조기에. 그래서 부어 있으니까 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수술할 때 이제 뭐 아주 최소한으로 수술을 해야지 수술하고 나면 이제 상처가 깨끗하고 말끔하니까 이제 이틀 있다가 이제 켤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얼마나 수술을 하는지 이제 제가 한 최근에 수술했던 20명의 그 평균 시간을 봤더니 한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수술하는 게. 이제 실제로 이제 제가 하는 수술은 한 30-40분 정도 하는데 이제 꼬매는데도 시간 오래 걸리고 뭐 그다음에 끝난 다음에 이 기계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 그 반응하는 시간도 있고 이제 이런저런 다 합치면 이제 1시간 정도 수술 시간이 이제 걸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1시간이 다가 아니에요. 실제로는 이제 환자는 여기서 가서 수술장에 들어가서 마취를 하기 전에 준비하고 이것저것 다 하고 마취 끝난 다음에 이제 나와야 되잖아요. 이제 그 시간을 다 대충 하면은 2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술은 중요한 거는 한 30-40분이면 다 하는데 이제 실제로는 1시간 정도 수술은 걸리고 그 다음에 마취까지 다 합치고 환자가 들어갔다 나가는 거 합치면 2시간은 평균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환자들은 들어갔다 나오는데 한 2시간은 걸리는. 물론 이제 뭐 수술하기 어려운 사람이 훨씬 오래 걸리겠죠. 그런 분도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 수술을 왜 이걸 얘기하냐면 환자들 중에서는 이게 2-3천만 원 수술을 하니까 이게 굉장히 큰 수술인 줄 아세요. 그래서 이게 뭐 굉장히 어려운 수술이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이제 그런 것 때문인데 이게 이제 그렇게 수술 자체는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저희가 하는 수술 중에는 굉장히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어려운 사람 몇 명 있는데 그거 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간단한 수술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기 착용이 가능한 거죠. 그냥 수술해 놓고 쉽게 바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 병원의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환자가 너무 많아서 이 모든 환자를 빨리 켤 수가 없다는 게 문제가 있죠. 항상 우리 청각사한테 빨리 좀 해주라고 하는데 뭐 수술 환자가 많아서 못 껴준다고 맨날 투덜투덜 하는데 어떤 사람이 제일 좋을지를 봐서 이제 그런 사람들만 이제 선택적으로 이 사람은 꼭 해줘라. 이제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잘 들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소아들은 어린 1살, 뭐 요즘은 1살 이전에 하니까 1살 이전에 수술하는 애들은 빨리 켜란 말을 잘 안 해요. 당신 시간 있으면 해줘. 왜냐면 어차피 얘는 길게 좋아지려니까 한 달 차이가 별로 크게 없으니까. 근데 이제 어른 중에 여기 이렇게 잘 듣던 사람들, 못 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제가 전화를 하죠. 빨리 좀 켜줘라. 왜냐면 빨리 들을 수 있으면 좋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미 들었던 사람들, 성인들 이미 뇌에서 다 받아들일 준비가 다 돼 있고 이분은 소리만 들어오면 다 알아들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빨리 켜는 거를 제가 권장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소아 중에서도 한쪽을 이미 인공화울 수술을 한 다음에 반대쪽을 좀 늦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양쪽을 다 보험으로 해준 게 한 몇 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수술한 경우는 한쪽만 했기 때문에 그 애들 중에 또 안 하고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애들은 한쪽을 이미 들어서 뇌에서 소리를 받아서 이해하는 능력이 다 이미 커져 있기 때문에 걔네들은 성인보다는 좀 늦지만 반대쪽 수술하면 좀 빨리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검사해보면 일주일 때 이제 검사를 해보면 한 반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알아들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굉장히 잘 듣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켜면 소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잘 알아듣고 말을 이해하는 것도 심지어는 일주일째 검사를 하면 반 이상이 50% 이상으로 거의 대부분을 말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바로 쫙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저희가 가능하면 이제 조기 착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그래서 이제 아까도 다시 이제 처음으로 가서 처음에 치매부터 다시 시작을 하면 이 치매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치매가 한번 생기면 본인도 힘들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이 치매 환자를
이 돌보는 거가 굉장히 쉽지가 않은 일이니까요. 그 다음에 어디에 시설을 보내드려도 계속 이 신경을 써야 되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부담이 되고 치매 전 세계적으로 치매 드는 경제적인 비용이 우리나라 1년 예산의 뭐 2~3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엄청난 이 경제적인 그 필요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매 예방에 중요한 거는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난청. 네. 그러니까 난청이 그냥 적당히 못 듣고 살면 되지가 아니라 이게 꽤 중요한 거니까 이걸 난청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난청이 적당히 못 듣고 본인이 불편할 정도로 못 들으면 그때는 보청기를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저한테 오는 환자 중에 적당히 못 듣고 나 좀 불편할 때 그냥 대충 살래요 이러면은 제가 이제 옛날에는 그냥 사세요 그래. 왜냐면 뭐 아무리 해도 말을 해도 안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직장에서 이제 일하면서 상사 얘기 못 듣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보청기 끼세요. 근데 그렇지 않고 적당히 있는 분들은 아니 나 적당히 들으니까 그냥 살래 그러면서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지금은 내가 어떻게 얘기하시느냐, 환자분이 나중에 당장 죽을 것도 아니고 10년 20년 있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때 후회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신이 본인 입으로 불편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해결을 해주면 그 불편함도 해결을 하고 장기적으로 봐서 10년 20년 후에 자신을 바라봤을 때 그 뇌 건강과 생활에서의 큰 차이가 있을 거라는 거를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농 환자의 경우에는 뭐 두말하면 잔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못 듣는 분은 무조건 수술을 하셔야지 되고 여유가 있으시면 양쪽을 다 하고 안 되면은 보험에서 지원해주는 한쪽이라도 무조건 빨리 하셔야지 된다.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하고 왜 그러냐면 뇌도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그 구조적인 문제는 뇌내 피질이 위축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미리 예방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인공호흡 수술을 해서 빨리 수술을 하면은 조기 착용을 하면 좀 더 바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주저하실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2슬라이드 남아 있는데요. 이제 오셨으니까 병원에 홍보를 한번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 앞에 계신 우리 양성화 간호사가 여기 아마 수술하신 분들이나 이제 수술 예정 하고 계신 분들은 다 이제 많이들 이야기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인공화호나 이 귀에 대한 보청기와 같이 난청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분들은 여기 전화번호에 항상 연락을 하시면 어떻게 그러니까 외래가 사실 이제 예약 잡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 있을 때 외래 예약 잡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 난청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 전화를 우리 양성화 간호사한테 전화를 하시면은 예약도 잡아주시고 그다음 문제가 있으면은 빨리 볼 수 있도록 저희한테 바로 이제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술하신 분들은 문제가 생기면 또 항상 연락을 하시겠죠. 이미 다 연락처를 알고 계실 테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모든 거를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코디네이션을 해주셔서 우리 병원에서 인공호흡 수술하신 환자분들이 큰 불만 없이 아주 만족스럽게 잘 지내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수술을 열심히 잘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인공호흡 수술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별로 어려운 수술이 아니에요. 정말 간단한 수술이고 이게 하면 좋아지는데 물론 이제 중요한 거는 한 번 하면은 다시 돌이키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무리 쉬운 수술도 어려운 분들이 항상 10%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이 항상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좀 시간이 걸리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을 할 때는 아무래도 경험이 많은 사람한테 하는 게 좋겠죠. 그다음에 가장 최소한으로 아주 침습적인 수술을 통해서 빨리 회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또 빨리 착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기 때문에 수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일단 수술만 잘해 놓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이지연 박사가 열심히 이제 잘 듣게 하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우리 아산병원에 한 1600개 넘게 했는데 1600에서 1700개 정도 했는데 그 모든 환자를 다 매핑한 사람이 이지연 박사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경험이 많고 경험이 많은 사람이 제일 잘하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 병원에 있는 환자가 정말 많아서 이게 조기 착용도 하기 어려운데 이제 외부 병원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 매핑하는 것도 사실 우리가 해주면 좋은데 이제 그게 사실 좀 어려워서 이제 그게 좀 항상 문제긴 합니다. 이게 저희 병원에 있는 환자들도 다 하기가 어려워서 그리고 빨리 할 수도 없고 자리가 없어서 그게 항상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수술을 하러 오시면 매핑은 해드릴 테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건 이 매핑이 중요하고, 이 매핑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처음에 환자의 상황에 맞춰서 적당하게 맞춰야 되고, 거기에 반응을 보면서 올려야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형이 있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여러 가지 문제에 맞춰서 또 변화를 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많은 경험이 있어야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언어평가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언어평가를, 이 박혜진 박사가 언어평가를 잘 해놔야지 제가 결과를 딱 보고 너 열심히 안 했구나, 그래서 열심히 더 하셔야 된다, 이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박혜진 박사가 환자를 굉장히 열심히 잘 봐서 항상 꾸준하게 이렇게 환자를 계속 보면서 이 환자를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를 하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좋아지는지를 보고, 부족하면 이제 중간에 제가 이제 보고 얘기를 해서 열심히 하라고 좀 더 이제 뭐라고도 좀 하고, 이래야지 사람도 좀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병원에서 또 여러 가지 이런 언어 재활을 위해서 이제 앱도 만들어서 이제 말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배울 수 있을지, 이제 이런 거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박혜진 박사하고 이제 계속 보시면서 어떻게 더 좋아지고 있는지를 잘 보면서, 이제 같은 환자가 이렇게 좋아지는 걸 보는 것도 굉장히 즐거움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전에 잘 못 듣다가 다음에 왔을 때 말 들으면서 정말 좋아하고, 그런 거 보고 있으면서 이제 하면은 수술을 하면서 좋아지는 걸 보고 있으면 아주 뿌듯한 수술 중에 하나고, 그래서 아주 괜찮은 수술인 것 같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항상 이렇게 난청에 문제가 있는 환자들을 해결을 하려고 이제 보청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거든요. 수술을 해서 하는 보청기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각각의 기계의 한계와 장점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수술해서 한번 좋아지면 끝나는데 보청기를 계속 끼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거든요. 수술해서 잘 좋아지면 그냥 살 수 있는데 계속 보청기 끼고 살다가 이게 수술하면 좋아져요 하면서 수술하고 좋아져서 보청기 안 쓰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어떤 치료가 가장 좋은지 그거를 확실하게 진단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또 좋은 치료 방법을 찾아서 치료를 하면 이제 잘 듣고 사회생활도 열심히 잘할 수 있고, 친구들하고도 잘 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치매도 예방되고,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이 많기 때문에 주변에 문제 있으신 분들 다 신경을 써서 좋아하는 사람들은 같이 오래 살아야죠. 그래서 다 좋은 방향으로 이야기를 해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노력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가 준비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세요? 어제 수술했는데요. 네. 가래치면서 피가 계속 나오는 건 있는 거예요? 그럼요. 수술하면은요, 이 피가 그 귀 안에 차거든요. 근데 그 안에 그 귀에 있는 피가 조금씩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가래에 뱉을 때 거의 한 2, 3주, 한 달 가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피 나는 거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귀 안에 있던 게. 한 달. 자, 그러면 여태까지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기회에 또 있으면은 저희가 한번 연락을 한번 또 드리겠습니다.